네, 이것저것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어가지고 공무원 쪽도 준비하고 제가 기계공학과랑 무역학과를 전공했거든요. 복수전공. 꿈이 약간 기계 쪽으로 해가지고 무역 유통업을 하는 게 꿈이에요. 그래서 약간 제 사업을 하는 게 목표여가지고 준비하고 있고 공무원은 그냥 저는 안전하게 안 되면은 하려고 그냥 공부하고 있는 취업 준비하면서 어려운 건 아무래도 돈이죠. 근데 뭐 이런 자격증 따려고 하면은 학원도 다녀야 되고 혼자서 하기는 그래도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학원도 다녀야 되는데 그걸 알바를 병행하면서 할 수 없고 알바를 병행하면서 할 수는 있긴 하지만 또 사람 마음이 그렇게 안 되잖아요. 조금 뭐 경제적인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합니다. 아무래도 취업에만 온전히 이제 정신을 쏟아부을 수 없다는 게 아쉬운데요. 생활비라든지 다른 기타 비용도 같이 마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알바 같은 게 필수 불가결한데 거기에서 제한을 두고 있는 시간이나 금액이 터무니없이 이제 학생들이나 준비생들이 생활을 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많이 아쉽습니다. 예를 들면은 유명한 대형 공무원 체인 학원이라든지 뭐 기숙사 학원 같은 경우는 수도권이나 뭐 경기도나 대구 같은 거점 도시 위주로 있는데 전주 같은 경우는 별로 없다고 들었거든요. 이제 또 그런 데를 가려면은 시간적인 면에서는 관리를 해주시니까 좋긴 한데 경제적 부담도 같이 수반이 되니까 그런 점에서 안타까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페트롤전북의 함윤호입니다. 저희 페트롤전북에서는 청년이 전북을 말한다, 청년에게 들어봐 라는 주제로 전북에 정착해 살아가는 청년들과 함께한 멍석토론 특집 방송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지역 청년들이 전북에 정착해 살아가기 위해 직업을 찾아 헤매며 고군분투했던 이야기, 기성세대들의 편견으로 받았던 상처와 좌절하지 않고 전진해온 청년들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우리 최정현 대표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저는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은데요. 저는 이제 서울에서 태어났고 중학교 때 군산으로 이제 부모님의 고향인 군산으로 이제 이사를 와서 중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교는 이제 익산에서 나오고 그 취업을 서울로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연예기획사는 이제 최종 직업이고 기존의 뭐 병원 그 다음에 뭐 대기업 이런 데만 다니다가 연예기획사에서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제가 되게 못돼진다, 되게 성질이 더러워지는 그런 느낌을 받아가지고 여행을 갔다가 귀농에 대한 이제 이 농업에 대한 생각을 좀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농업인 강사 활동을 하면서 농업에 종사를 해야겠다 해서 이렇게 귀농을 하게 됐는데 처음에 이제 고창으로 이제 귀농해서 땅콩 농사를 지었거든요. 그런데 되게 충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다른 사람들의 시선이라든지 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옆집 사는 사람 얼굴도 모르는데 여기서는 그냥 뭐 누구 집 딸이요? 막 약간 이런 식으로 관심이 이렇게 쏟아지는 거에 대한 적응을 잘 못해가지고 살짝 우울증까지 왔었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하고 농사를 짓는데 이거 알려주시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농업창업지원센터라고 해가지고 귀농하시는 분들의 약간 어느 정도 쿠션 효과를 할 수 있는 그런 교육센터에서 1년 정도 지냈기 때문에 좀 괜찮았었어요. 근데 다른 분들은 뭐 예를 들면 귀농해가지고 귀농기촌 학교라든지 이런 데 되게 많이 다니시잖아요. 근데 거기서 잘못된 정보로 되게 뭐 사기를 당하시는 분들 있고 이러다 보니까 귀농인에 대한 편견이 되게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지역적인 문화 뭐 이런 것들을 좀 이해를 제가 많이 못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불편함 이런 것도 있었고 제가 서울에서는 이제 뭐 회계나 뭐 정산, 뭐 전속계약 이런 관리를 했었는데 저 예전에 이렇게 뭐 일을 했었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느 정도 좀 편견을 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되게 큰 맘 먹고 내려오고 모든 걸 내려놓고 온 건데 예를 들어서 무작정 귀농하고 싶다, 뭐 나 착하게 살고 싶다, 약간 이런 것 때문에 귀농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나 옛날에 뭐 얼마 벌었는데 이런 생각 때문에 귀농인들이 망한다 이렇게 오히려 저의 이야기는 듣지 않고 어른들이 막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하지만 저는 되게 굴하지 않고 계속 끊임없이 도전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 귀농을 해서 뭐 귀농인 강사, 뭐 농촌 체험 강사 이런 거 하려고 1년에 자격증을 4개씩 땄어요. 네.
공부를 되게 많이 하고 예를 들면은 뭐 체험 강사로 활동을 하는 그런 관련 자격증을 1년에 4개씩 땄는데 다 제 별명이 하나 생겼거든요. 자격증 콜렉터라고. 네. 그래서 진짜 별의 별, 뭐 노인 심리 상담사, 뭐 이런 가족 상담사 이런 것들 막 다 따면서 공부를 했는데 이러다 보니까 이 농촌 문화에 대한 이해하는 그런 능력들이 조금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씩 변화하고 점점 성장을 해 가는 것 같고, 제가 이제 말씀드릴 부분은 직업에는 되게 귀천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무실에서 앉아서 일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 얼굴에 흙 묻히고 일하는 것도 되게 좋거든요. 뭔가 제가 씨앗을 심어가지고 이게 열매를 맺고 수확해서 다른 사람들한테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저는 되게 소중하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뭐 최근까지는 아니고 코로나가 막 활발하게 일어나기 전에 순창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 가가지고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끊임없이 도전하라는 말을 좀 했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생은 살다 보면은 언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그 상황에 맞게 뭐 예를 들면 플랜을 변경하고 하는 것도 저는 새로운 도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청년들이 저처럼 이렇게 도전 의식을 가지고 새로운 일을 두려워하지 않고 실패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코로나 때문에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운영을 하시던 식당이 매출이 되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이제 폐업까지 생각할 정도로 되게 힘들어 하셔가지고 제가 고창을 정리하고 부모님 곁에서 이제 살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까라는 생각에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이제 저는 이제 농업에 대한 가치를 어느 정도 느꼈기 때문에 이렇게 온라인 판매도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조금은 요즘 즐겁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2의 직업을 찾는 과정을 좀 말씀하시면서 귀농을 선택했을 때 귀농을 바라보는 또 어른들의 시각이라든지 여러 가지 뭐 어려움 속에서도 끊임없이 자기 찾는 그 직업에 대해서 도전하고 노력하는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저는 그 직업에 대한 건 각자가 중시하는 가치에 따라서 직업에 대한 생각이나 만족도가 되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도 뭐 고등학교 때까지는 이제 대학을 잘 가기 위해서 또 공부를 열심히 했다면 또 대학에 가서 저도 많은 고민을 했고 또 여행을 다니거나 다양한 좀 아르바이트나 일을 하면서 좀 저의 생각을 정리하게 됐는데 저에게 있어서는 좀 방금 말씀해 주셨지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제가 특출난 능력이 없다면 그걸 발현하기가 쉽지 않다면 저는 저에게 어느 정도의 안정감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좀 다양한 경험을 하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와 맞는 지금 공직 생활을 시작하게 된 게 그러한 저의 가치가 투영이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무엇보다도 그 직업에 대한 가치는 각자의 삶 속에서 발현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거 이제 뭐 누구나 다 아는 교과서적인 얘기라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명문대를 나왔는데 왜 공무원을 해? 뭐 이런 시각들 또 이런 질문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질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혹시? 네, 분명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는 일단 수학 교육과를 전공을 했고 주변 친구들도 많은 교사들이 있는데 저는 일단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조금 뭔가 이 직종이 나랑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이 조금 일을 해보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차후에 이제 준비하게 된 게 사실은 경찰도 준비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최종 합격까지 했지만 저는 그보다 좀 가족들과 함께 하고 좀 더 소소하게 행복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일반 행정직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됐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저는 좀 그런 과정들을 밟아왔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미 공무원에 적합한 삶을 살아왔고 지금 너무너무 만족하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다른 분들의 이야기는 좀 더 다를 것 같아요. 김은종 씨. 참 효녀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연희쌤. 왜냐면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물론 지금은 아버지께서 정말 저를 자랑스러워 여겨주시고 응원해주시고 서포트해주고 계시지만 저는 아직도 제 가슴 속에는 여전히 저는 불효자일 것 같고 앞으로도 불효자일 것 같아요. 왠지 마음으로는 늘 아버지께 효도하고 싶고 노력하고 싶지만 여전히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걸어가는 길에 있는데 제 주변에 있는 가족들이 얼마나 저를 바라보면서 고통스러웠을 것이고 힘드셨을 것 같다는 것을 다 아마 다 느끼실 것 같아요. 우리 아들 인서울 대학 갔어도 아니었고 우리 아들 어엿한 안정적인 직장 얻었어도 아니고 그런데 이 뮤지션으로서 살아가는 것에 있어서 아버지가 생각하셨을 때 그 느낌은 확실히 결국엔 주변한테 자랑할 수는 없지만 내 가슴에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자랑스럽게 이 사회에서 지역에서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꿋꿋하게 나아가고 있다라는 그 의식 딱 한 가지일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회에서 바라보는 청년들의 직업에 대한 인식이 여기서 드러나지 않습니까? 실례가 되는 질문이지만 이제 김은총 씨 말씀대로라면 안정적인 직업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네. 뭐 장래가 또 유망할 수는 있습니다. 인기 가수, 유명 가수가 될 수 있고요. 네, 될 수도 혹시 있고요. 지금 이제 미혼이신가요? 네, 미혼입니다. 결혼을 앞두고 내 직업에 네.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있고요. 안 그래도 요즘 저는 이제 결혼도 사실은 포기하진 않고 있었는데 최근에 현실적으로 고민을 해보고 이렇게 저를 분석해봤을 때 저는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습니다만 귀중한 남의 딸 고생시켜서는 안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니까 이런 고통은 우리 가족과 나 혼자도 충분하다. 이런 결론에 사실 도달할 수밖에 없는 거죠. 좀 슬프지만요. 혹시 네. 여성, 그러니까 이성이 바라보는 직업으로서 만족도가 높지 않을 것 같아서 걱정입니까? 아니면 수익이 불안정하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 아내가 될 사람에게 미안해서 그럼 두 가지 답니까? 뭐? 둘 다죠. 네,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 그 관점에서 불안감과 불편함도 그건 있습니까? 이제는 사실 이제 10년을 넘게 이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사실 이제는 용기로 극복해야 되는 단계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음악을 전공하지 않고 다른 인문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얼마든지 취직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기회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길을 10년 동안을 계속 갈 수 있고 앞으로 가겠다고 선언하는 건 결국에는 그거는 외부의 시선보다는 결국은 제 결단인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때는 이제 외부 시선 중요하진 않지만 딱 한 가지인 거죠. 그거를 나를 그런 남다른 길을 가는 사람을 견뎌줄 배우자는 무슨 죄인가라는 프리랜서이기 때문에 다른 직장인들과는 달리 더 프리랜서로서 분주하게 지냈고 분주하게 사업도 따냈고 정말 다양한 행보들을 걸어왔지만 사실상 그 10년을 걸어본 결과는 이 모습이라는 것이 조금 슬픕니다, 사실은. 그렇지만 극복해 나가고 싶고 그런 사례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포기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분들 이야기를 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직업 이야기를 좀 한번 더 구체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직업에 대한 기준은 직업이 결코 사람을 빛나게 만드는 도구는 아니다라는 생각합니다. 결국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열정이 그 직업을 결과적으로 멋있게 만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렇게 질문 많이 받지 않으세요? 집이 부자세요? 아닙니다. 네, 저희 아버님은 15년 투병 생활하셨고요. 저희 집은 쌀이 떨어지는 집에 살았었는데요. 실제로 생계곤란으로 군대 면제를 받았죠. 네. 뭐 신의 자식이라고 하는데 제가 그랬죠. 숨겨진 재산만 있었더라면 군대를 10번은 갔다 올 수 있다.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저희가 보면은 흐름이라는 게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연예인도 30년 전에는 각광받는 직업은 아니었어요. 공무원도 20년 전만 해도 그리 빛나는 직업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빛났다라는 거는 그곳에 종사했던 사람들의 분명히 헌신과 열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사회적 인식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청년분들이 어떤 직업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직업을 결과적으로 멋있게 만드는 건 본인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같이 함께 땀 흘린 사람들을 찾아가고 그 사람과 연대하고 소통함으로 인해서 그 가치를 발현하는 게 지금 당장은 아닐 수 있거든요. 제가 꽃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지나다니다 생각한 게 있거든요. 꽃은 흙 탓하지 않더라고요. 씨만 뿌려지면 날 꽃들은 결국 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나 주어진 것에만 보여지는 것에서만 뭔가를 평가하고 그 직업이 나를 빛나게 만들 거라고 생각하는 순간
결국 10년, 20년 지나면 오늘 우리를 빛나게 만들 것 같은 직업이 10년, 20년 뒤에는 빛을 발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현종 씨 힘이 나세요? 네, 힘도 나고요. 한면으로는 또 말씀드리고 빛날 싶으신 겁니다. 것도 네.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외부의 시선에 있어서는 사실은 저는 이제 공감하는 측면인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괜찮아, 나는 멋있어 이렇게 나르시즘에 빠지기보다는 외부의 시선은 그렇지만 제 가슴 속에는 이제 저는 여전히 사회를 바꾸는 음악을 하겠다고 하는 투철한 생각이 있고 저만의 철학이 있고 지역에서 활동하고자 하는 어떤 캐치프레이즈와 슬로건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걸어가겠다는 것이니까 사실상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려움은 있지만 이 길을 걸어가는 제 확고한 생각은 그런 겁니다. 결국에는 이제 그 외적인 어떤 기준들이라거나 사회적인 기준과는 달리 제 인생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서는 저는 언제나 늘 푸른 사람이다라고 자부하고는 있습니다. 저도 한마디 좀 덧대고 싶은 건 솔직히 농부라고 하면 인식 자체가 그렇게 좋진 않아요. 요즘은 그래도 언론이든 뭐든 청년 농부가 부각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저 27살 때만 해도 진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비난이 더 많았었고 쟤 왜 패배자인가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 제가 요즘 이제 초등학교로 체험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물어봐요. 넌 꿈이 뭐니? 그러면 뭐요 얘기를 하는데 그럼 나는 뭐 하는 사람 같아? 라고 물어보면 아이들이 뭐 공무원이요, 뭐 선생님이요, 뭐 체험 강사요. 그러다가 나중에 농부야 라고 하면 에? 농부라고요? 왜요? 이런 반응이 대부분 그래요. 그래서 왜 농부의 이미지가 어떤데? 그러면 밀짚 모자 쓰고요, 얼굴 까맣고요, 막 이렇게 얘기해서 그거는 너네들이 잘못 알고 있는 편견이야. 농부들은 진짜 밀짚 모자 안 써라고 얘기를 하면서 누가 가르쳤을까요? 우리 아이들에게 농부의 그리고 진짜 방송 여기 계신 분도 계시지만 촬영 오면 꼭 밀짚 모자 쓰래요. 그래서 저희 작가님 죄송한데요. 저희 일하면서 밀짚 모자 안 써. 이게 세상 불편해요. 제발 이거 하지 마시라고. 그래서 저는 안 쓰거든요. 근데 아이들에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누가 나한테 물어보면 넌 선생님 할래? 농부할래? 그럼 난 농부할 거야. 그럼 애들이 왜요? 이래. 그러면 그때 얘기를 해요. 농작물은 반항을 하지 않아. 농작물은 말도 잘 들어. 근데 너네들은 그러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아이들에게 농부에 대해서 눈높이에 맞춰 설명을 해줘요. 너희 아침에 뭐 먹고 왔어? 그러면 밥이요. 그럼 밥은 뭘로 만들어져? 쌀이요. 그럼 쌀은 누가 농사죠? 농부가요. 그럼 너희들이 좋아하는 고기는 누가 키워? 농부가요. 그럼 너희들이 잘 먹는 과일은 누가 키워? 농부가요. 그러면 농부는 너희 생활에 꼭 있어야 되는 사람인데 왜 너네들은 농부 안 해? 이렇게 하면 한 친구가 저 꿈이 농부예요. 그러면 저는 그래요. 저 친구한테 박수 치라고. 그럼 아이들이 모르고 막 박수를 쳐요. 왜 박수를 치는지 또 설명을 해줘요. 나중에 너희는 저 친구들에게 정말 감사해야 돼. 그 직업에 귀천이 없고 직업의 가치를 따지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여러분께서. 그런데 여러분과 같은 청년이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러면 내가 농사를 지어서 그럼 당신은 농사를 지어서 아까 유재 대표도 이제 겨우 풀칠을 면했고 5년 7년 차 허리를 딛고 일어서면 10년 차부터 안정이 됩니다. 네. 안정되기까지 과정을 그럼 누가 보장할 거야? 어떻게 나를 지원할 건데? 어떻게 약속할 건데? 다른 걸 다 떠나서 직업을 어떻게 농부를 바라보는 밀짚모자 말씀하셨는데 그 가치를 다 떠나서 네. 현실적으로 그러면 가능하느냐 이런 질문을 던지면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후배 농부 세대에게 어떻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좀 더 현실적인 부분에서. 우선 저는 돈을 벌 거면 농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려요. 농부는 첫 번째는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돼요. 내가 누군가의 먹거리를 책임을 지고 내가 식량 안보에 책임을 진다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래 너 부모님이 농사 지으니까 네가 이어받아서 비빌 언덕 당연히 그건 맞아요. 요즘은 비빌 언덕 없으면 농사 못 지어요. 근데 단순히 그런 것만 보면 되는 게 아니죠. 저희는 늘 말해요. 당신들 4월달 5월달 꽃놀이 갈 때 우리 논에서 있어야 되고 한창 뭐 단풍놀이 갈 때 우리 논에 있어야 되고 주말 없어요. 그러면 제가 예전에 이제 결혼하기 전에 뭐 이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선을 본다거나 이러잖아요. 그러면 물어봐요. 언제 시간 되세요? 라고 하면 뭐 퇴근하고 만날 수 있어요. 솔직히 농부한테 농번기 퇴근 시간 없어요. 일이 끝나야 퇴근인 거고 그러면 주말에 만나면 주말에 일해야 되는데 그럼 언제 쉬세요?
비 올 때요. 솔직히 저희 이게 웃으면 안 되는데 정말. 진짜 웃으면 안 되는데 예. 진짜 그래요. 근데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는 일이 마음에 드는 건 아까 그 어떤 일을 빛나게 하는 건 내 의지인 거예요. 저는 운이 좋게도 부모님이 농사를 짓고 계셨고 저는 이제 외동딸이다 보니까 가업을 내가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있어서 솔직히 여자 나이 27살에 농사를 지을 때 어디 가서 제 직업이 농부입니다 그러면 하나도 믿지 않았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진짜 제가 이항기도 운전하고요. 제가 트랙터 뭐 콤바인 다 운전을 해요. 그래서 어디 가면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니까 내가 내 직업을 자랑스러워 하니까 남들도 우와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가 제 일을 열심히 한 것뿐인데 누군가는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운이 좋게도 2015년도에 국회에 가서 발표도 했었고요. 운이 좋게 작년 그 청와대에도 갔다 왔어요. 농업인의 날 초청을 받아서 대통령 오른쪽에 앉는 영광까지 누렸어요. 그래서 진짜 그런 경우는 특별한 경우지만 진짜 내가 내 일을 최선을 다하고 그렇게라고 한다라고 하면 비전이 있고 진짜 청년 농부들에게 말씀해드리고 싶은 건 부모님 비빌 언덕도 지키는 게 정말 어렵다라는 말씀을 솔직히 드리고 싶어요. 그 이제 유재 씨는 본인께서 4년제 대학을 나왔고 취업도 받고 중국 유학도 다녀왔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들을 때 그러니까 그렇게 자신감 있게 농사 지을 수 있죠. 만약에 고등학교 졸업 이후에 농사를 짓는 사람 입장에서 남들이 바라보는 시각, 시선 그래서 그 자신감이 좀 위축될 수도 있는 부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농부는 그런 가치가 있다고 내 의지만 있고 인식하고 있다면 괜찮은 일이다. 이런 말씀이시잖아요. 뭐 먹고 사는데 돈이 정말 중요한데요. 농부다 보면 돈이 되게 많이 벌 것 같아요. 가끔씩 저 이제 인터뷰하거나 이게 지면 인터뷰하면 물어보세요. 저희가 이제 지금은 좀 아버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셔서 예전에는 이제 7만 평 농사를 짓다가 지금은 5만 평 농사를 짓고 있거든요. 자경이냐고, 그러니까 본인 돈이냐고 물어보면 저희 돈이 5만 평이면 저희 농사 안 짓죠. 근데 농사를 지면 뭐가 남냐면 인건비 남아요. 그래서 제가 이항기를 운전하고 트랙터를 운전을 하고 하는 이유는 그 돈을 벌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큰 돈을 벌진 않지만 먹고는 살 수 있어요. 저희 뭐 진짜 죄송하지만 저희는 쌀농사를 짓기 때문에 밥 떨어질 일은 없어요. 자급자족해요. 저희 직접 밭에다가 뭣도 심고 이래서 그걸 유지하기 위해서 그만큼 노력도 하고 그만큼 일도 더 많이 하니까 뭐 어떻게 얘기를 해도 좋게 보는 분들에게는 좋게 보이겠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에게는 어떤 얘기를 해도 그래 네가 그러는데 그런 것도 우리가 이겨내야 되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조 변호사님 좋은 직업 갖고 계시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도 참 편견입니다만 다양한 직업들을 들으시면서 변호사 되기 이전 또 되고 난 이후에 내 직업에 대한 그 소중함이랄까 직업의 역할 더 잘해야 되겠다 이런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실 것 같아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제가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뭐냐면은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지금도 저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뭐고 내가 뭘 하면서 살아야 내가 내 인생이 좀 더 값지고 더 좋은 걸까 지금도 잘 모르겠는 게 제가 2006년도에 학교를 졸업하면서 내가 뭘 해야 되나? 졸업하니까 입사 막 원서 쓰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한 100개를 썼어요. 100개 썼는데 다 떨어지고 하니까 내가 너무 이렇게 세상에 잉여 같고 너무 이렇게 좀 위축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뭐 일단 회사는 들어가서 일도 하고 그래도 사실 너무 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재밌게 하고 열심히도 하긴 했지만 이게 내 길인가? 하고 뭐 딴 것도 찾다가 간 게 또 이제 로스쿨 대학원인 거고 그러고 우연치 않게 그냥 뭐 한번 보좌관 할 생각 있냐 아니 별로 없는데 이력서도 한번 내봐라 해서 들어간 게 또 국회였던 거고 지금도 그냥 변호사 생활하면서도 사실 제가 이게 내 길이 맞나 아직 40살 넘어서도 이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누군가 지금 저는 사실 여기 뭐 농부나 하시는 분이나 가수라고 하시는 분이나 사실 되게 대단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 내가 뭘 좋아하고 뭘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되게 지금 아마 대부분의 어떠한 지금 이 대학교 졸업을 할 연령이나 지금 청년이라고 하시는 분들은
내가 뭘 해야 되지부터가 지금 잘 안 떠오를 거예요. 그냥 그렇죠. 부모님이 뭐 돈 벌어야 되지 않냐면 지금 막 입사 지원서 막 쓰고 있고 그럴 건데 우선 자기가 뭘 하고 뭘 해야 행복할지를 아는 건 저는 너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아시는 분들은 굉장히 행복한 삶을 사시는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사실 오늘 보니까요 너무 섭외를 잘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가님께서도 일단 직업을 다 빛내실 분들이신 것 같은데요. 한편으로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사람이 빛내는 것도 좋지만 사회가 그 직업을 빛내주는 역할도 참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그 시대적인 흐름도 있으실 거고 뭐 그럴 텐데요. 시대 정신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공무원이나 이런 어떤 변호사 역할을 하시는 오늘 자리에 이렇게 와주신 또 겸손한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드는데요. 한편으로는 사회에서 이미 용인해주고 제도적으로 정책적으로 지원해주고 그 뭐 합당한 대우를 해주었기 때문에 또 그 권위를 지켜가는 것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저는 오히려 반대로 오늘 우리 최정현 대표님 얘기를 들으면서 저도 뭉클해질 수밖에 없었던 유지혜 이유는 대표님. 유지혜 네. 대표님. 네, 특히나 이렇게 더 뭉클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저희 아버지께서 농부셨는데 아버지께서 농어민 후계자로서 지원을 받기도 하셨고 그런 지지를 받기도 했었지만 사실상 그게 되게 허울 좋은 어떤 일시적인 현상이었다라는 게 좀 슬펐거든요. 그러니까 국가에서 정말로 그거를 한 30년 전에 정말로 제대로 국가에서 인정한 직업으로서 그런 정책적인 보완을 하고 지지를 해줬다라면 이런 사태가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불구하고 개인이 그 직업을 빛내야만 직업이 올라간다는 사실은 좀 슬픈 것 같습니다. 자기가 정말 좋아하는 걸 찾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의 힘이 좋은 직업을 찾을 수 있고 찾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그 힘이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직업에 대한 이야기를 최정현 대표의 발제로 잘 들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페트롤전북 멍석토론 현장 녹음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사실 지역에서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아가기란 참 어렵다는 현실을 알 수도 있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희망을 일구며 살아가는 푸른 청춘들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내일도 많은 청취 부탁드리면서 오늘 순서 여기서 마무리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